모스 커패시턴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모스 커패시턴스 관련해서 밴드 밴딩을 살펴봤는데 플랫밴드 커패시턴스 등 좀 이해하기 어려운,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는 디바이 쉴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 모스 CV를 지난번에 봤었죠. 그래서 어큐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게이트 전압을 올려갈수록 커패시턴스가 떨어지고 하이 프리퀀시에는 이 플랫한 영역이 생기기도 하고 로우 프리퀀시는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플랫밴드 커패시턴스에서 플랫밴드 볼테이지를 이렇게 측정해낼 수 있는데, 플랫밴드 커패시턴스는 커패시턴스 맥시멈이 아니고 맥시멈보다 좀 내려온 지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어큐뮬레이션도 플랫밴드 볼테이지보다 좀 더 마이너스 쪽을 가해서 한참 더 가해야 어큐뮬레이션 쪽에 커패시턴스 맥시멈이 얻어진다. 디플리션은 디플리션 폭만큼 커패시턴스 감소한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하이 프리퀀시 커브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커브에서 플랫밴드에서 커패시턴스를 보면 이 커패시턴스가 게이트하고 기판 서브스트레이트를 직렬 연결한 구조라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게이트에서 옥사이드까지 전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플리션이 사실상 디플리션 내지 기판 이쪽에 전하가 없으면 AC를 걸어서 소신호 AC를 걸어서 커패시턴스 측정하면 시트 차지가 여기 형성되거나 디플리션이 없을 때, 디플리션이 있을 때 이쪽에 생성된다. 그게 이제 하이 프리퀀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델링상으로는 옥사이드 커패시터하고 실리콘 커패시터하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모양새가 된다. 근데 플랫밴드에서는 이쪽에 실리콘 쪽, 여기까지 실리콘인데 실리콘 쪽에 디플리션이 없더라도 디바이 랭스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두께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 랭스의 한 두께가 느껴지는 커패시턴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를 다시 한번 보면 커패시턴스는 두 개의 전극 사이의 전련체의 두께, 거리죠. 전극 사이 거리다. 근데 전극 사이 거리 D분의 입실론인데 우리가 보통 모스 커패시터를 이야기할 때는 이 옥사이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퀴벌런트하게 옥사이드 유전율하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 유전율로 변환했을 때 느껴지는 등가 전련체 두께, 이 D를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커패시턴스는 전체 거리의 합이니까요. 이걸 역수를 지어서 가중합이죠. 그래서 옥사이드의 유전율하고 등가 전련체 두께는 이 옥사이드 T옥스의 두께하고 실제 옥사이드의 두께하고 이쪽 디바이 랭스가 나오겠죠. 이 디바이 랭스하고 실리콘 유전율하고 비율을 서로 더해줘서 이 등가 전련체 두께를 뽑아내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옥사이드 유전율은 상대 유전율은 3.8, 3.9 이렇게 했는데 3.9 많이 쓰고요. 실리콘의 상대 유전율은 11.7인가 그랬죠.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 랭스가 좀 두껍더라도 실제로 이 이퀴벌런트한 등가 전련체 두께에서는 3분의 1 정도, 실제 디바이 랭스의 3분의 1 정도 기여하겠죠. 어큐뮬레이션도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어큐뮬레이션이 돼 있더라도 그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이 디바이 랭스가 어느 정도 무시하지 못할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큐뮬레이션에서 디바이 랭스도 이 커패시턴스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 랭스가 이 옥사이드 두께에 무시할 만큼 작아져야 외부적으로 측정되는 커패시턴스에서 나오는 등가 전련체의 두께가 실제 T옥스에 근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항이 요것도 플러스고 요것도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0으로 수렴하면 이 등가 절연체의 두께가 피지컬한 물리적인 옥사이드 두께와 같아지고 요 부분이 순수 옥사이드 커페이선스가 되는 거죠. CV 커브에서 맥시멈은 옥사이드 커페이선스고 맥시멈일 때 절연체의 두께는 등가 절연체의 두께는 물리적인 옥사이드의 두께가 됩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옥사이드 두께에 비해서 어큐뮬레이션에서 디바이랭스가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죠. 뭐 수렴 안 하더라도 공학적으로 여기하고 여기 비율이 10대 1이 넘어선다든가 그러면 10대 1 갖고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비율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디플리션 인버전에서는 어떠냐? 디플리션 인버전에서는 옥사이드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실리콘에서 디플리션이 뻗어나와서 디플리션 끝쪽에서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인버전 차지가 그대로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소신호에서는 하이 프리퀀시에서 생기는 시트 차지는 이쪽 디플리션 끝쪽에서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실리콘 쪽의 커페이선스를 계산하는 두께는 W 디플리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W 디플리션하고 이쪽에서 또 머저리티 캐리어의 디바이랭스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디플리션 길이가 충분히 이 디바이랭스를 무시할 만큼 길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디플리션이 되더라도 이쪽 디바이랭스를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긴 하지만 우리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두께에다가 디플리션 폭을 해서 등가 절연체 두께를 구해낸다. 결국 이건 옥사이드에서 구해지는 두께보다는 두꺼울 거고요. 커페이선스는 감소하는 구조다. 그게 이제 하이 프리퀀시가 되겠죠. 로우 프리퀀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우 프리퀀시는 플랫밴드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디플리션이 없기 때문에 서피스에서 생기는 거 동일하겠죠. 디바이랭스 텀이 들어가고요. 어큐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큐뮬레이션도 모자레트 캐리어가 움직이니까요.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는 상관없이 측정 주파수에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반응해서 그렇게 나온다. 똑같이 디바이랭스가 되고요. 근데 디플리션 인버전에서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인버전이 되기 시작하면 로우 프리퀀시는 인버전 차지가 이 옥사이드 바로 밑에 이 서피스에 인버전 차지가 소신호에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등가회로처럼 그리면 옥사이드 커패시터에 실리콘 디플리션 관련된 커패시터가 있고 인버전 차지 관련된 커패시턴스가 있습니다. 인버전 차지된 커패시턴스는 이쪽에서는 옥사이드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서피스에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디플리션 같은 건 없고 인버전 차지의 디바이랭스만이 이쪽 커패시턴스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여기 패러렐로 디플리션 커패시턴스와 인버전 커패시턴스와 두 개 패러렐이 되죠. 근데 옥사이드 이쪽 게이트에서 출발한 그 시트 차지 양은 이 두 차지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디플리션 커패시턴스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인버전 커패시턴스에 대한 부분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알파하고 베타를 합치면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배돼서 그게 실리콘의 이퀴벌런트 등가 두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죠. 근데 이 두 개의 텀이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요게 줄어들수록 요게 증가할수록 이 값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디플리션은 좀 크니까요. 그래서 이 텀이 계속 줄어들 거고요. 이 텀이 이게 알파가 제로가 되고 베타가 1이 되고 이 디바이랭스가 아주 적은 값을 수렴하게 되면 이쪽 디옥스 값도 티옥스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에서 맥시멈 인버전 맥시멈 커패시턴스는 티옥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로우 프리퀀시 커브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죠. 디바이랭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디바이랭스가 얼마나 될 거냐 한번 계산해 봅니다. 디바이랭스는 모발 차지 기준이라고 그랬고요. 분모에 들어가죠. N 더하기 P.
전자 더하기 전공의 농도의 스퀘어 루트에 반비례하는 그런 모양이죠. 인트리식 세미컨덕터에서 이 디바이랭스를 300K에서 구해보면 한 10마이크론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길죠.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숫자가 맞다고 보면 한 7마이크론 정도 나오는데요. 뭐 다른 변수도 있어서 한 10마이크론 정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 농도별로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서브 농도가 10의 15성이다. 그러면 실리콘으로 계산했을 때 디바이랭스는 378옹스트롬 정도 나오는데 실리콘하고 옥사이드하고 사이에 유전율의 3배 차이가 있잖아요. 이 3배 차이를 여기에 계산해 주면 디바이랭스가 훨씬 줄겠죠. 줄어듭니다. 그래서 옥사이드로 변하면 3분의 1 토막이 나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토막 게이트에서 저는 커패시턴스에서는 디바이랭스가 3분의 1로 느껴질 테니까 그럼 126옹스트롬 되죠.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옥사이드 두께가 1000옹스트롬이더라도 디바이랭스만으로 13%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스가 안 되고 무시하지 못할 두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표면의 농도가 높을 때 10의 19성, 20성 이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옥사이드로 변환해도 1옹스트롬 단위가 나오죠. 근데 요즘 실제로 피지컬한 옥사이드 두께가 10옹스트롬, 아주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노드에서는 10옹스트롬 미만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시 못할 두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버전을 아주 강하게 일으키더라도 실제 우리가 피지컬 옥사이드 두께에 이만큼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옥사이드 스케일링에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됩니다. 이 숫자가. 왜냐하면 나는 10옹스트롬의 옥사이드를 만들었는데 이 디바이랭스라는 이 한계는 극복을 못한 거거든요. 모스펫 동작시킬 때도 결국 나는 10옹스트롬 만들었으나 실제 동작은 11, 12옹스트롬 이 정도 조금 더 두껍게 동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동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중에 모스펫 이야기할 때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모스 CV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뭐 서브가 10의 15성이다 했으면 여기 디바이랭스가 3,400옹스트롬 나왔잖아요. 그럼 옥사이드 두께하고 비율로 해서 이만큼 코페이스턴스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보내서 서피스의 캐리어의 농도를 19성, 20성 그 이상으로 가져가야 디바이랭스가 작아져서 그게 옥사이드 두께에 비해서 무시될 수 있어서 피크의 커페이선스 순수한 옥사이드 커페이선스 근접하게 될 거고요. 인버전 쪽에서 로우 프리퀀시를 보면 여기 인버전이 나기 시작했어요. 디플리션에서 인버전이 나기 시작하면 인버전 기여분이 생기죠. 그럼 이게 내려가다가 고개를 쳐드는 모양새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차지가 여기 생기는 게 있고 여기 생기는 게 있잖아요. 여기 생기는 게 있으면 여기 머니까 커페이선스 감소하는데 여기 생기면 이쪽에 가까이 가는 성분이잖아요. 이 옥사이드 커페이선스에 올라가는 성분이 생기는 거 서로 경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쪽 성분에 비해서 여기에 인터피스 성분이 커지면서 최대치는 여기 어큐뮬레이션 최대치하고 인버전 최대치하고 커페이스턴스는 비슷해집니다. 근데 그래요. 그래프는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쪽에 내려가는 기울기하고요. 이쪽에 올라가는 기울기를 보면 올라가는 기울기가 좀 급합니다. 이게 구별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떨어지고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측정해 보면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빨리 올라간다. 그걸 알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실제로는 단순하게 디플리션만 봤지만 디바이랭스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커페이선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체 커페이선스에서 커페이선스를 측정할 때 전하가 어디로 분배가 되느냐가 이걸 이해하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피스 포텐셜을 봐야 되는데요. 서피스 포텐셜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게이트하고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사이에 게이트 옥사이드가 있고 실리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커피시턴스 모스 스트럭처를 봤는데 요 위치 옥사이드하고 실리콘의 표면 요 위치에 실제 전압이 얼마일 거냐 하는 게 중요해지는데요. 왜냐면 나는 게이트에다 전압을 가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다는 거죠. 옥사이드 아래쪽. 왜 그러냐면 이게 모스펫 구조인데요. 모스펫 구조 가장의 단면인데 게이트에다 전압을 걸어서 여기에 소스 N하고 여기 NMOS인데 소스 N하고 기판의 P 요 사이에 NP 정션이 있지 않습니까? 요 NP 정션에서 요 배리어 때문에 NP 정션의 배리어였기 때문에 소스에서 서마이어릭 이미션으로 일렉트론이 요 게이트 밑으로 도달하는 게 이쪽에서 홀이 넘어가고 있는 것까지 합쳐서 네트로 제로거든요.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이퀄리브리엄에서 전류가 안 흐르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다이오드에서 전류를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N하고 P 사이에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야 됩니다. 근데 N하고 P하고 포워드 바이어스 걸어야 되는데 모스펫에서는 여기 서브에다가 직접 전압을 거는 게 아니고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서 요 소스하고 기판하고 요 사이 요 정션 여기에 P 타입의 배리어를 낮춰줘서 이쪽 소스에서 캐리어가 이 기판 표면으로 올라온 다음에 그게 드레인 쪽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컨트롤 해야 되는 건 어디냐면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서 옥사이드 바로 밑에 여기 표면의 전압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표면의 포텐셜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피스 포텐셜을 바꿔야 되는데 서피스 포텐셜은 게이트에다가 전압은 전기장의 적분이잖아요. 일렉트릭 필드의 적분이고요. 그게 이제 커패시턴스로 보면 이퀴벌런트한 이철연체의 두께 비율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커패시터, 직렬로 연결된 이 커패시터의 전체 두께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두께는 옥사이드 유전율분의 옥사이드의 물리적인 두께, 그 다음에 실리콘의 유전율분의 실리콘에서의 디플리션의 두께란 말입니다. 디플리션의 인버전에서는. 그 중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얼마나 올라오느냐를 봐야 되는 게 서피스 포텐셜의 증가량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각각의 두께를 더한 다음에 이 두께를 비로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서피스 포텐셜을 잘 조정하려면 디플리션 두께가 두꺼울수록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디플리션 두께가 두꺼울수록 유리하다는 것은 N 플러스 P 사이에 기본적으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강하게 걸어놓으면 유리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모스펫 이야기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옥사이드는 얇을수록 좋고요. 왜냐하면 이 게이트가 서피스 포텐셜이 효율적으로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옥사이드 두께는 얇을수록 좋고 디폴리션 두께는 두꺼울수록 이 서피스 포텐셜 컨트롤 비트가 증가한다. 그런 거 알 수 있죠. 다른 한편은 이게 밴드 밴딩 관점에서 서피스 포텐셜이 바뀌는 거 Q 프사이에스는 볼트만 상수의 온도를 곱한 다음에 로그에 서브의 마이너리티 일렉트론 농도, 여기 NMOS니까요. 일렉트론 농도분의 서피스의 일렉트론 농도, 이 자연 로그를 이 비율로 하면 그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커패시턴스 관점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 캐리어 농도 관점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랫밴드 어큐뮬레이션 상태에서는 플랫밴드는 밴드 밴딩이 없으니까요. 서피스 포텐셜은 제로입니다. 이게 서브하고 똑같겠죠. 근데 어큐뮬레이션 상태에서는 어큐뮬레이션 할 때 밴드 밴딩을 통해서 캐리어 농도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서피스 밴드 밴딩이 캐리어, 머저리티 캐리어가 증가한 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전압은 올라갈 거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서브에, 여기 P 서브에 홀 농도분의 서피스의 홀 농도만큼, 농도 증가한 만큼 서피스 포텐셜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피스 포텐셜을 이 게이트가 조정을 해서 이 트랜지스터 동작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서피스 포텐셜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고 그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 서피스 포텐셜을 움직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모스펫에서 여기 차지를 공급하는 거, 인버전 차지를 공급하는 걸 소스입니다. 그렇죠? 서브에서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전에 다이오드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머저리티 캐리어의 퍼미 레벨이 디플리션이나 이런 쪽에 밴드 밴딩이 일어난 쪽에까지는 퍼미 레벨이 연장이 되고 머저리티 캐리어 쪽에서 캐리어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P서브 기준으로는 여기 인버전 차지 일렉트론이 생기면 마이너리티 캐리어라서 P서브에서 일렉트론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소스에서 캐리어를 공급한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혹 이야기하는 MOS 펫의 바디 이펙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모스펫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디바이 랭스, 디바이 실딩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커패시턴스 커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서피스 포텐셜을 커패시턴스 관점에서 전압 분배 차원에서 확인도 해보고, 농도 에너지 밴드 밴딩 때문에 생기는 농도 변화에서도 서피스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